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하루 사망자, 와,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보세요. 26일 코로나 사망자가 20명이에요. 20명. 20명은요. 지난 3차 대유행 당시에 1월 15일 날 22명을 기록한 이후에 처음입니다. 물론 20명 중에 18명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고요. 나머지 2명은 현재 조사 중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이런 걸 들을 때마다 이 기저질환이라는 근거가 뭔지 이런 것도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기저질환이 있었으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꼭 죽은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건가요? 아이고, 글쎄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신규 확진자는 계속 폭증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일일 사망자는 점점 늘어난다는 사실이 어쩌면요. K방역 하면서 자화자찬했던 문재인 정부가 참 붕괴하는 것 아닌가. 문재인 정부가 붕괴하는 건 좀 그런가요? K방역이 붕괴하는 자화자찬만 했지 실제 K방역이란 정책이 결국은 붕괴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까지 해석을 해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늘어나는 거 보세요. 장난 아닙니다. 26일로 2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20명까지. 사실 그동안은요. 8월 19일, 8월 22일에는요. 13명이 늘어났던 적도 있거든요. 8월 16일엔 11명이 늘어난 적도 있지만 유독 8월 26일 날은 20명까지 늘었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앞으로 더 충격적으로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통상 말입니다. 코로나 확진 후에 사망까지 시째가 얼마나 걸릴까요? 한 3주에 4주 걸립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걸려서 사망할 때까지 3주에 4주 만에 사망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요즘처럼 이렇게 많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난다면 이 사망자는 더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어제도 1882명입니다. 오늘도 1800명이 넘을 가능성이 커요. 게다가 8월 25일에는 2154명이었죠. 8월 19일에는 2152명. 8월 11일은 최고치였죠. 2221명까지. 이렇게까지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활치료센터도 들어가기가 힘들어집니다. 지금 지역의 일부 지역에서는요. 생활치료센터에 입원도 못한다고 해요. 지금처럼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생활치료센터뿐만 아니라 이제 병원, 의료체계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늘어나니까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만큼 위중증 환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위중증 환자도. 여기 보세요. 위중증 환자가 425명입니다. 425명이면 지금 이 중에 진짜 완전히 중증,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환자 120명이나 됩니다. 이 중에도 120명. 솔직히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사망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정부는 이야기하잖아요. 치명률이 1%밖에 안 된다. 누적 치명률이 1%밖에 안 된다.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신규 확진자가 워낙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치명률이 낮아 보이지 지금 이게 3주 4주 되면서 전부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위중증 환자로 만약에 발전한다면 전부 사람들이 발전한다면 좀 말이 좀 심했나요? 위중증 환자들이 많아진다면이죠. 많아진다면 결국 말입니다. 코로나 사망자는 더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역학조사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규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지만
거기에 대한 감염 경로 조사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8월 12일부터 25일까지 신고된 신규 확진자는 25,240명입니다. 그중에 8,270명 32.8%에 대해서는요. 감염 경로를 몰라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이야기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4차 대유행 끝날 줄을 몰라요. 끝날 줄을 몰라요. 그러니 감염 경로 조사도 쉽지 않다. 더 큰 문제는요. 바로 의료진의 번아웃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체력 소진을 다했다는 이야기죠. 의료진이. 작년 1월 20일부터 솔직히 제대로 쉬지도 않고 제대로 먹지도 못해요. 의료 현장에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1년 6개월 7개월을 버텨왔으니 이들에게 체력이 남아 있겠습니까? 번아웃이 되는 거죠. 그야말로 잘못하면 지금 보건의료인이 희생을 당할 그런 순간에 지금 와 있는 정도예요. 와 있는 정도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K방역은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K방역.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지표를 보시면 충격적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올렸습니다만은 이동양 증감률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지난 2020년 2월에는요. 확 줄었죠. 이동량이. 8월에도 확 줄었습니다. 12월에도 확 줄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4차 대유행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은요. 전혀 줄지도 않고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늘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거리두기 4단계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거리두기를 하나마나 지금 일어나는 신규 확진자는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요.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0명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4,000명, 6,000명은 우습게 전망하고요. 10,000명까지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전망까지 나와요. 그러니 지금 국민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질 수도 있다는 것 오늘 지표를 보면 쭉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요. 딴 거 없습니다. 빨리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백신을 확보해서 국민들에게 빨리 접종을 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숨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것만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고요. 맨날 K방역 하면서 자화자찬에만 빠져 있지 말고요. 제발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을 위해서. 자꾸 자화자찬에만 빠져 있으니까 거기에 독선과 오만이 나오는 거고 그 독선과 오만이 결국은요. 우리 경제에 치명타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 저는 지금이라도 머릿속에 박아야 될 것 같아요.